시카고 경찰이 자동차를 훔친 비무장 13살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년의 가족들이 경찰과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21명의 희생자를 낸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이 경찰의 늑장 대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당시 학부모들이 찍은 현장 영상도 공개되면서 총기 규제안 논의가 연방상원에서 제기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아시안 태평양계 역사 교육을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가을 학기부터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합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에 다음 달 예비선거 투표를 위한 추가 투표센터가 문을 엽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 정부 별도의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대응했다며 강력한 동맹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경찰이 자동차를 훔친 13살 소년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소년은 비무장으로 드러나면서 소년의 가족들은 경찰과 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시카고에서 13살의 소년이 자동차를 훔쳤다 경찰에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이 총격을 가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년은 훔친 차를 타고 가다 경찰 검문에 걸리자 차에서 내려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총을 쏴 중상을 입었습니다. 소년은 비무장 상태였으며 총격 당시 경찰의 명령에 따라 두 손을 든 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소년의 가족은 오늘 경찰과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총알이 소년의 등을 관통해 척수 손상과 다발성 갈비골절 등으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의 변호인은 멈춰서서 두 손을 들라는 경찰 명령에 따랐는데도 총을 맞았다며 총격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 한 목격자는 소년이 두 손을 든 채로 계속 뛰어가다가 총에 맞았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은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장 동영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미래 의료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배심원의 재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팬데믹 이후 시카고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자주 일어나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피격된 소년은 두 차례의 차량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의 무력 사용에 대해 완전하고 철저한 조사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사법당국이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늑장 대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학교가 폐쇄되며 학부모들이 직접 자녀를 구하려던 안타까운 영상들도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총격 발생 후 학부모들이 폐쇄된 롭 초등학교 앞으로 모여듭니다. 학부모들은 경찰에게 빨리 학교로 들어가 총격범과 맞서라고 소리칩니다. 답답한 마음에 일부 학부모가 학교로 들어가려 하자 경찰이 막아서며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학생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학부모들과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몇 분 만에 왔지만 학부모들에게 보호장비와 지원팀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텍사스 공공안전부는 오늘 경찰의 오판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경찰의 늑장 대응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경찰 지휘관이 총기 난사 사건이 아닌 인질극 대치 상황으로 판단해 진입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Of course it was not the right decision. It was the wrong decision. Period. There's no excuse for that. But again, I wasn't there, but I'm just telling you from what we know, we believe there should have been an entry at that as soon as you can. 조사 결과 범인 라모스가 교실에 들어간 직후 총성이 울렸지만 경찰 19명은 교실 복도에서 48분을 대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총격은 계속됐는데 공포에 떨던 아이들은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 출동을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경찰 대신 국경수비대 무장요원이 도착해 범인을 사살하는 데까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들이 총격범을 몇 분 만에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를 계기로 총기 규제안에 대한 논의가 연방 상원에서 재개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총기 참사를 줄일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10명으로 구성된 이 그룹은 곧 있을 휴회기에 안건을 협상해 다음 달 초 표결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양당 의원은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압수 규제를 통과시키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인터넷 개인 거래를 포함해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해 신원 조회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문제는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가 총기 규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100명으로 구성된 연방상원은 현재 민주공화 양당이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입법을 위해서는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 의원 10명의 지지가 따라줄지 관심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사회적 책임을 물어 의원들의 해당 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4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달 하원 의원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법안을 민주당 이메뉴엘 클리버 의원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평화까지 무급여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사회적 참극에 대해 정치권도 책임을 지자는 취지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클리버 의원은 한 달치 급여를 받지 않는 것과 아이를 잃은 상실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입법자는 비양심적인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욕시가 가을 학기부터 아태계 역사를 정규 수업에 포함시키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제1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오는 9월 2022-2023 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공립교 교육과정에 아태계 역사와 문화 교육을 정규 수업 과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아태계 커뮤니티는 미국과 뉴욕시의 역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은 이들의 역사, 문화, 공헌에 대해 배우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There's nothing more tragic than a Caribbean student sitting next to an AAPI student not knowing the rich history of that student. 뱅크스 교육감은 AAPI 역사와 문화 교육 과정에는 이민자들의 역사와 문화, 미국 역사 내 공헌, 주요 인물 조명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일부 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각 학교 학생, 교사, 교장 등의 피드백을 받은 뒤 2023-2024년 학년도부터 시 전역 모든 공립학교에 AAPI 커리큘럼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주 상원 뉴욕시 교육위원장 잔 리우 주 상원의원은 지난해 3,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시안계 미국인의 이름을 댈 수 있느냐는 질문에 58%가 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인들의 아시안에 대한 무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던 증오범죄와 아시안을 향한 혐오의 근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뉴욕시의 결정은 커뮤니티가 화합을 이루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의회에서 현재 상정된 주 전역 AAPI 커리큘럼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다음 달 예비선거 투표를 위한 추가 투표센터가 LA 한인타운 지역에 문을 엽니다. 오늘 LA 한인타운 중앙루터교회에서 추가 투표센터 설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예비선거를 위한 작업입니다. 앞서 베렌도 중학교와 YMCA 두 곳의 투표센터가 설치됐지만 유권자 수 대비 투표 장소가 부족하다는 한인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 투표센터가 마련됐습니다. 투표센터 내부에는 15곳의 기표소가 마련됐습니다. 투표센터는 오는 4일부터 운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40지구 예비선거에는 한인 애니 조 후보가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직접 발로 뛰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애니조 후보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직접 방문한 집만 5천여 가구. 광범위한 지역구를 관할하는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거 방식입니다. 팬데믹 이후 유권자들과의 직접 소통이 더 어려워졌지만 간혹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유권자들의 조언과 격려는 지역사회 정치를 꿈꾸는 조 후보에게 큰 자산입니다. 시간 낭비는 절대로 아닙니다. 유권자들하고 한 분 한 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제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타클라리타와 샌퍼난도 밸리를 아우르는 주 하원 40지구는 지형상 해마다 가뭄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 조 후보는 관련 예방 법안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 지역이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험회사에서 갱신을 안 해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를 해야 되겠죠.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와 치안 강화도 애니조 후보의 주요 공약입니다. 40지군의 한인 유권자 수는 5천여 명, 예비선거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 지역에 안 사시는 분들이라도 우리가 정치적 신장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 예비선거에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캘리포니아 80개 지역구 가운데 이곳 주하원 40지구는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한 변화가 가장 큰 곳입니다. 이번 예비선거 결과가 2년 전과는 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재무부가 별도의 독자 제재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물품 구입에 관여했던 3곳의 기업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다며 북한 국적자 1명과 북한과 러시아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벨라루스와 민스크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했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 3곳은 북한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 러시아의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 은행 등으로 역시 조달과 금융 부분에서 협력한 게 제재 추가 이유입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입국과 거래가 금지되며 자산은 동결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 정부 차원의 독자 제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 측 거부권 행사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에 실패한 이튿날 단행됐습니다. 한편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한미, 미일 군 당국이 각각 신속히 대응에 나섰다며 이는 강력한 동맹의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That's the sign of a healthy, strong, vibrant alliance, and that's the proof in the value of having the network of alliances and partnerships. 커비 대변인은 이처럼 신속한 군사 대응이 지속적 훈련과 작전을 비롯한 훌륭한 동맹 관리 덕분이라며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요충지를 포위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돈바스 전선의 핵심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가 러시아군에 포위된 채 맹렬한 포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의 약 3분의 2가 포위됐고 우크라이나군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군의 주 보급로가 지나는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함락되면 보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루한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친러 반군 세력이 돈바스 지역 철도 요충지인 리만을 완전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교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На Лиман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українські захисники протидіють спробам противника витіснити наші війська з північно-західної і південно-східної частини Лимана і розвинути наступ на Слов'янськ.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진전을 보이는 듯하자 서방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 등 서방의 군사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첨단 장거리 로켓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을 향해 러시아에 대한 적대 행위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Нам объявил всему русскому миру тотальную войну, это теперь уже никто и не скрывает, и доходит уже до абсурда та самая культура отмены России.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일방적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 악의적 허위 선전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 GV60가 미국 시장 공식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GV60 고객은 3년간 무료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제네시스 GV60는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에 비해 고급스러움과 정숙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네시스는 GV60를 우선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뉴저지와 뉴욕에 우선 공급한 뒤 판매 지역을 넓혀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GV60는 급속 충전기로 18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데 구입 고객들은 3년간 무료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제네시스는 지난달 진행된 온라인 사전 예약분 인도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카지노 리조트가 가족 중심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테메큘라에 자리한 패창가 카지노 리조트는 오는 7월 9일 여름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스시와 사케를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행사인데 수익금은 비영리 단체에 기부됩니다. 이날 행사에는 라이브 공연 무대도 펼쳐집니다. 북가주에는 새로운 카지노 리조트가 문을 엽니다. 지난해 착공해 올가을 문을 여는 스카이리버 카지노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와 인접한 엘크그로브에 위치합니다. 스카이리버 카지노는 15개의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과 호텔 객실, 대규모 아울렛 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최대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행사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늘 최근과 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디어 마침내 이번 주 올랐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딱 하루 엇갈리고 4일이나 오른 이번 주를 무려 8주 만에 처음 상승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3일 연속, 그러니까 수, 목, 금이죠. 이제 3일 연속 올랐는데 올해 들어 네 번째로 3일 연속 오르는데 성공했고, 특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처음, 그리고 예를 들어 작년 12월이 5개월 만에 처음 6일 연속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우존스가 이 회복세를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우존스가 이제 6일 연속 올랐는데, 특히 이제 이번 주는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고의 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번에 3일 연속, 이제 특히 이제 이번 주를 지금 8주 만에 처음 이제 상승한 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로 끝이냐, 아니면 이게 베어마켓 랠리를 끝나는 거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저희가 몇 번 계속해서 속았던 것처럼 이게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진짜 진정한 회복세의 시작이냐, 신호탄이냐, 이거를 다음 주 되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되겠지만, 일단 이번 주 주식시장 분위기는 또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7월까지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말을 했죠. 더 올린다는 말은 좀 그래도 사라졌는데, 이번 주에 그럼 유통업체들은 좀 어땠나요? 전체적인 장이 좀 반등을 많이 했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스냅이라고, 스냅챗 회사 스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소셜 미디어 주식들이 완전히 그냥 폭락을 했습니다. 초토화가 됐는데, 이제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 메타 같은 거나 구글, 알파벳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 하락했었지만, 특히 이번 주 3일 연속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면서는 그만큼 다른 것들도 같이 이제 겹쳐갖고 이제 반등세가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번 주 다우존스 같은 경우가 지금 3대 지수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올랐는데, 다우존스가 이번 주에 6.2%, 그리고 내스닥이 6.8%, 그다음에 S&P 500이 6.6%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그동안에 6개월 동안에 초토화된 거에 비해서는 진짜 조족지열, 그죠?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6몇 %가 올랐다 그러면 무지막지하게 오른 겁니다. 진짜 완전히 폭등했다는 얘기죠.
반등이 일어나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어떤 지표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 날 메모리얼 데이 할리데이가 끝나고,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4일밖에 이제 개장이 안 되죠. 근데 다음 주는 중요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뭐 시카고 PMI, ISM 제조업 같은 것도 나오고, 또 특히 이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가 나오는 거죠.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비농업법인 취업자 수하고 실업률이 나오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빼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장이 오르게 됐을 때는, 그러면은 4일 연속 장이 오르게 되는 건데, 그러면 4일 연속 오른 거가 이번에 올해 들어 몇 번 있었느냐? 2번 있었습니다. 2월 초에 한 번, 또 3월 달 중순에 한 번. 그렇기 때문에 이번까지도 만약에 4일 연속 오르는데 장에 성공한다고 치면은 올해 들어 3번째로 4일 연속 오르는 건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 주 오른 것, 특히 3일 연속 오른 것들도 일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안 믿고 있습니다. 이게 뭐 랠리가 이러다 또 꺾이겠지 하고 이제 믿지 않고 있는 건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째까지 연결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나만 빼고 장이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대거 패닉 바잉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전체적인 장이 더욱더 탄력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 또 반대로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꺾여버리게 됐을 때는, 자, 저거 봐라, 저거 오른 것도 한마디로 데드캣 바운스로 끝나는 거냐 하면서 셀링 프레셔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주는 상당히 진짜 뭐 아니면 도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등락폭이 좀 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탄력받아서 완전히 갈 수 있는, 발동 걸릴 수 있는 그런 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다음 한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랜만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